레퍼런스 취급 받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완벽한 상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디자인 작업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은 저는 디자이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상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하냐? 그럼 나 내가 거칠게 나갈 거야. 잘 생각해. 볼 게 없는데요? 일단 휴배모 따라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요? 공개해도? 네, 아직까지는 뭐 무리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단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진짜 되게 속 시원해 제가. 카메라가 그쵸.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번 좀 더. 네. 덕담인데요. 주변에서 감각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미지가 외부에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앞으로 붙일까요? 사석에선 오히려 인간미가 뿜뿜하시다. 분명히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실 텐데 세상의 트렌디한 이슈나 최신 소식, 미디어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네. 라고 이렇게 부끄럽네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디서 보통 최신 소식을 들으시나요? 제가 시간을 쪼개서 살아요, 사실. 네. 아. 그러니까 하루도 뭐 운동 뭐 좀 뛰어가면 5분 안에 갈 수 있으니까 막 하다가 뛰어가서 막 하고, 그리고 주말은 제가 그 평일이 너무 바쁘니까 네. 그 주말은 오로지 와이프랑 보내거든요. 그것도 평일에 못 놀았으니까 이때 가열차게 열심히 놀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항상 빠듯한데 네. 그런 이슈는 다 와이프한테서 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알려주거나 보고 있으면 같이 보자고 강의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냐고 계속 붙여가지고 같이 본다던가 산책 가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네. 약간 소식통이네요. 네, 맞아요. 오. 불도저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고 실장님은 일처리가 매우 뛰어나시고 스마트하셔서 우트의 대들보 같으시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섬세하시다. 가로치고 일할 때마다 타고난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해요. 가로 끝. 여기까지만 읽으면 거침없고 예민한 디렉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따뜻한 면이 있으시다. 다들 되게 공통되네요. 그죠? 공감도 매우 잘해주시고 맞아요. 저 공감 잘합니다. 근데 약간 배워서 하는 그런 공감의 느낌이 있어요. 학습된 네, 학습된 공감. 웃겨. 자꾸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뭐뭐 하지만 A but B. A but B. 잘 들어주시고 고민 상담 또한 진심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셔요.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한 번씩 툭툭 던져주시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의 단점, 불도저의 글쓴이인 내가 깔릴 때가 있음. 이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말하시는 습관 중에 그렇구만. 아, 맞아요. 오, 네, 맞아요. 그렇구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이거 들으면 무섭겠다. 누가 썼는지 알겠다. 이거 퇴사한 사람 맞아요? 이거 현직인데요? 아, 그래요? 네, 누군지 알겠는데요? 익명입니다, 익명. 아이고, 절대 조심해. 들켰네. 아, 처음에 그렇게 깔아놓으신 이유가 네. 현직인 걸 안 들키기 위해서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요, 진짜 이거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맞아 라는 말씀을 또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맞아. 아, 그렇구나. 네. 보통 그렇구나는 그 공감 안 되는데 넌 그렇구나라는 뜻인 거고 맞아는 공감이 될 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구만. 이러거든요, 제가. 이 말투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만. 그렇구만. 네. 음.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는 설문에 나왔어요.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래요? 상처받는다고. 하면 상처받는다고. 아.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매력이 어필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 그냥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바꾼 게 있는데 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지 해서 안 끊고 네. 그래 누구마다 매력이 있겠지. 끝까지 얘기하는 걸로.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불도저에 깔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두 실장님 중 한 명과 단둘이 여행을 가야 한다면 없어서 제가 질 것 같은데요. 100%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분 중 한 분께서는 고성우 실장님을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그 이유는요 덜 어색할 것 같아요. 점점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박성우 실장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고 실장님도 재미있긴 한데
A벗 A벗 B. 박 실장님 개그 감각이 너무 웃기세요. 느낌표 키키키.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요리도 잘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리를 시키겠다. 요리가 아주 중요하죠. 네, 요리를 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박성호 실장님을 다시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내 여행은 고 실장님, 해외 여행은 박 실장님. 고 실장님이 운전을 잘하셔서 국내 여행을 같이 하면 조수석에 타면 매우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히시겠다. 네. 운전을 어떻게 하시길래 잘한다는.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 제가 운전한 지 좀 오래돼서. 네. 저보다 잘합니다 훨씬. 정말요. 박 실장님은 기계 같은 성격이어서 같이 해외에 나가면 여행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할 것 같다를 이유로 이제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쓸모가 있어서 그죠? 그렇죠. 굉장히 실용주의. 네, 아주 실용주의예요. 다들 시키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라고 이렇게 조금씩. 고성우 실장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네. 수영을 좋아하시고 맛집을 잘 아셔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일맥상통하는데요. 같이 다니면 컨텐츠가 많을 것 같은. 저 물에만 있어요. 아.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왜 이분은 수영을 같이 옆에 있었던 분인가 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다. 두 분이 모두 동등한 50대 50으로. 네. 사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거 50대 50 만났으면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 맞아요. 진짜 저희도 조마조마했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전 4대 0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웬일이지? 네. 단톡방 파서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혹시 누구 오르셨어요? 이러면서. 너가 고로 가. 막 이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인데, 부 실장님이 컨펌할 때 특유의 제스처, 자주 쓰는 말, 뉘앙스, 느낌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죠. 박성훈 실장님부터 먼저 하자면 맛없는 색이다. 맞아요. 돈 먹은 색이다. 맞아요. 요리를 하시니까 맞아요. 맛에 테이스트에 좀 민감하신. 그러니까 룩적인 그런 호감을 전 되게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음식으로 치면은 맛없는 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나 네. 또는 채도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뭔가 이렇게 그 독버섯이나 독개구리나 이런 그런 독이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돈 먹은 색인데 약간 좀 그래도 유머러스한 그런 느낌으로 전달해 주셔서 그냥 듣는 사람도 들었을 때 약간 색깔 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화해서.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성우 실장 그렇습니다. 제 걸 말해야 되나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라면 있으신가요? 이런 가정을 자주 하십니다. 컨펌하실 때 오갱 가즈아? 이거를 이거 갑자기 뭐죠? 한글로 또박또박 오갱 가자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죠? 저희가 그 박성훈나 저나 좀 말투가 좀 비슷해지긴 했는데 저희가 좀 그걸 많이 해요. 가자 이게 많아요. 네. 그냥 가자 아니면 이걸로 선택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사자 뭐 할 때 가자 하는데 그래서 오갱 가자 하는 거예요. 오갱은 오케이. 네. 오케이. 그 회사 이름이 우트인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용용체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로 할 때도 있지만은 카톡이나 뭐 이렇게 텍스트로 준다라고 하면은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그거를 차갑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투에 그냥 다 용 붙이고 피드백 줬을 때 이제 대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이응 붙여주세요 이래요 저는. 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냉 이래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거네요, 사실.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학습된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식으로 용을 좋아하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제 상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위압적이거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박 실장님께서 긍정을 하실 때 맛있다. 맞아요. 무조건 맛있다고. 맛있다. 이게 음식과 돈 먹은 색도 그렇고 이게 괜찮아요.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모션계 백종원 같은 그러네요. 제가 쓰는 표현들이 다 그러네요. 저는 물건이 이렇게 생기면 안 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많이 합니다. 사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편이시고 고 실장님께서는 큰일 났구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라는 피드백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대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화된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그건 저한테 칭찬이에요. 아하. 그건 칭찬할 때. 아, 칭찬이신 거구나. 이 정도면 칭찬이다. 전 나쁘면 진짜 별론데요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전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되게 이분은 호되게 혼난 적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박 실장님의 또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최선일까요? 이상한디? 예쁘다. 맛있다. 좋은데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고 실장님께서는 네. 콧물. 네. 별론데요? 이분은 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안 예쁜데요? 어우, 볼 게 없는데요? 이거는 센데요. 볼 게 없는데 제가 해석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더 해서 가져와라. 저도 읽으면서 좀 아찔한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인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긍정의 표현, 이건 긍정의 표현이에요. 가로로 긍정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나쁠 때도 그렇게 물어보려고 좀 바뀐 건데요. 예전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났다면 이제는 그 이유라도 알면 제가 그 이유에 맞춰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 약간 요거에 좀 위축되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맞아요. 그거를 한번 알고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생각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한 거였네? 라는 걸 또 얻을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요? 공개해도? 네, 아직까지는 뭐 무리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단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우트를 다니기 잘했다 싶은 순간은 큰 스트레스 없이 회사를 다니고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질 때, 출근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정말요? 바로 약간 이거 현직이네. 그런 약간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분인데요. 되게 감동 멘트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이게 의도된 연출된 멘트. 여러 번 감동을 받은. 그래요? 그 정답만 말하는 친구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 피드백으로 인한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해본 스타일 작업물이 없어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우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신입분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포트폴리오 가진 회사죠. 현업에 계신 분들 또한 네. 함께 일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인사했어요? 부탁드렸어. 다른 이제 괜히 왔다 하는 싶은 순간은 공통적이어서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없는 분들이 더 많고요. 우트 괜히 왔다 싶은 순간은 익명 보장됩니다. 우트에서 리스크가 있는 중대한 의사결정, 가로 열고 간식 정리 등 가로 닫고는 대부분 가위바위보로 통해 결정하는데 너무 큰 리스크가 걸린 가위바위보에 져서 큰 정리를 할 때 잠깐 동안의 서러움 그럴 수 있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큰 리스크가 걸린 가위바위보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다 같이 하거든요. 두 실장님 저희 간식 정리도 저희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라고 말하는 게 간식 정리 같은 거를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간식 정리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장 보러 가서 먹고 싶은 걸 다 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선반에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하기 싫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요. 독박을 써야 되거든요. 심지어 들고 오는 것도 저희는 남녀 평등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요. 진짜요? 세 박스면 3명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걸리긴 해요. 모든 걸 저희는 가위바위보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조금 귀엽다. 간식 정리가 그러게요. 가장 큰 리스크가 걸린 그러니까요. 미션이라면. 그냥 두 실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전달 드릴게요.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저희 COC가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스위스 워크샵 보내주세요. 누군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나? 참 스위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래요? 그 정도 기여했으니까 나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업계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어깨 너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이 회사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순간들이 많아요.
가끔 실장님들의 말에 스크래치 날 때도 있지만 또 지나보면 성장해 있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저 사람들 개천재네.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배우는 게 많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실 때 너무 행복해용. 히히. 항상 감사합니다. 너네 팀인가 보다. 이런 그런 붙이는 거 보니까. 혹시 뭐 요거 들으시고 간단하게 직원분들한테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되게 감동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저희가 이렇게 물어봐도 좀 솔직하게 대답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뭔가 전해 듣는 느낌으로 네.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네. 감동이긴 한데 네. 어쨌든 약간 저희가 이제 듣는 거를 이제 가정하고 말씀해 주신 거라서 네. 진짜 솔직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게만 써주니까. 네. 언젠가는 또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가셔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네.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우트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준모님이 사랑하는 이제 우트와 이야기 계속 이어나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추구하시는 방향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이 두 분 다 다르게 있으신지 있다면은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좀 새로운 거를 좀 넣는 걸 좋아해요. 좀 어. 조금이라도 그 전에 했던 거랑 좀 달랐으면 해서 뭐 새로운 기술을 넣어본다든지.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결국 뭐 나온 거에선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고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나라를 가면 무조건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무조건 가거든요. 이번에 그 또 스페인 갔을 때 미술관이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예전에 미술관을 갔을 때는 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보고 이런 게 있네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사전에 책을 그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책을 막 보고 막 이러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4시간, 5시간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와이프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화 달래려고 당 떨어지니까 케이크하고 커피 사주고 카페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저는 계속 봤는데 이런 게 은연중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제가 관두고 퇴직금으로 여행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나 좀 영감을 받아야 돼 하면서 미술관에 억지로 갔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 쌓이고 쌓여서 조금은 나오는 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꼭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미술이라든지 저는 이제 건축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건물들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완전 주니어일 때보다 시니어 이상 갔을 때 보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이제는 좀 다른 안목을 볼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을 쌓이면서 좀 고 실장님은 레드시프트를 쓰신다고 했는데 필살기로 디테일을 탁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작업 방식? 처음 배웠을 때 옥테인이나 렐십이 없었어요. 근데 GI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냥 스탠다드 렌더가 있었는데 스탠다드 렌더가 진짜 안 좋거든요. 라이팅이 너무 구려요. 근데 GI를 쓰면 이제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해주긴 하는데 학생 때 그거를 쓰면은 영상을 완료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스탠다드 렌더러로 계속 라이팅을 GI처럼 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늘었던 것 같아요. 라이팅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색 넣는 걸 되게 좋아해서 라이팅에 필라이트 뭐 반사광에다가 색 넣는 걸 좀 좋아해요. 약간 맛있게 맛있게 보이게. 조명 얘기를 해주셔서 왜냐면 제가 이제 우트 뭐 고 실장님 작업물 같은 거 보면 빛이 되게 예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색을 다 빼고 질감을 다 뺀 클레이 상태에서 놓고 봐도 그냥 그거 자체로도 빛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해,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조명을 따로 공부하신 뭐 방법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런 사진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카메라도 좀 비싸니까 저는 카메라도 안 샀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을 좀 보면은 그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칠까를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기본적인 뭐 3점 조명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쳤던 건데 치다 보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네. 알고 보니 그게 그들을 그 업계에서 통용되던 방식이었고 네.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네. 거죠. 그리고 제 성격이 뭐 찾는 걸 귀찮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냥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를 그냥 혼자 헤매면서 미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돼서 저만의 그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누군가가 이거는 3점 조명을 이렇게 쳐야 돼 라고 했으면 그 앞에서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맞아요. 이해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같은 3점 조명이라도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인 네. 그런 경우군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정보도 많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네. 워낙에 맞아요. 많이 있어서 혼자서도 정말 독하게 가능할 정도인데 그 시절에는 정보도 많이 없고 유튜브도 그렇게 막 맞아요. 활성화가 된 것도 그때 비미호만 아니니까. 있었어요. My God. 네. 근데 그것도 열심히 단어를 잘 선정해서 맞아요. 찾아야 나올까 말까고. 맞아요. 네. 유튜브처럼 그냥 알고리즘이 팍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없죠. 저희 학원도 없었어가지고 저희 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거 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마야를 했었는데 마야는 극악의 렌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멘탈레이라는 렌더러가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GI 렌더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간 실무에 쓸 수 없을 정도의 속도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비슷하게 어떻게든 그 때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맞아요. 패스도 지금처럼 막 멀티패스 레이어처럼 네. 한 번에 차라리 나오는 이런 거 없었어요. EXR 이런 개념도 없었어서 막 온갖 이상한 편법을 써가면서 패스를 다 뽑아보고 네. 이거를 그냥 합성해서 막 그 조진다고 하죠. 그렇게 멀티패스로.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독특한 룩이 나오는 방법을 좀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카데미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또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신 이런 좋지 않았던 상황이 뼈대를 만들어버린 느낌?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박 실장님은 어떤 경험들이 나한테 그 새로운 자극이 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 되게 예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면은 뭐 소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뭐 가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인스타로도 되게 많이 보고, 인스타로도 그냥 예쁜 뭐 옷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아니면은 뭐 제품이나 이런 것도 예쁜 것들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항상 곁에 두고 그곳에 그쵸. 가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요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셨어요. 맞아, 플레이팅 같은 것들도 맞아요. 플레이팅에도 신경 많이 쓰시나요? 플레이팅 이제 책을 사놓고 예쁘게 지금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대박. 고급 레스토랑 가면 네.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그릇에. 맞아요. 소스 이렇게. 요만큼이 있는데 그릇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그렇게 해요. 그래요? 대박. 접시도 다 되게 이쁜 것만 있어요. 맞아요. 접시 비싼 걸로.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 결혼하기 전과 후에 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완전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요? 네. 오.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항상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인 시작점과 결혼 시작점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엔 이게 가정과 이 빡센 이 업을 같이 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스스로 나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결혼을 했을 때 그게 확 갭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견딜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혹시 그게 차이가 없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배우자?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해심 많은 배우자. 저희 둘 다 한 지금 8년? 9년? 10년? 9년, 10년 됐거든요. 사귄 것까지 합치면. 저는 결혼한 지는 5년이 됐고, 이 친구 2년, 3년 됐나? 3년 됐나? 네. 그렇게 하는데 총 만난 기간은 그런데. 만난 기간이 저희가 비슷해가지고, 한 9년 정도 됐다고 치면 둘 다 안 싸우는 스타일이라서. 안 싸워요.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정말 좋더라. 뭐 이런 그 배우자의 특징? 이런 게 있네, 성격의 특징?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 의견도 조금 존중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뭔가 말을 하면 그냥 그래 뭐 맞춰서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인정 안 하는데 제가 집에서는 F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 F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집과 회사 완전 달라요. 그래요? 엄청 사랑꾼이신가요? 네. 사랑꾼입니다. 요 또 와이프가 뜨개질로 떠준 정말요? 우와. 저 그래서 되게 입고 왔어요. 멋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바보 에디션 코디로 진행해 봤어요. 사랑꾼이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색감 톤이. 진짜? 네. 그리고 요새 스타일로 약간 넉넉하게. 네, 맞아요. 어떤 회사나 어떤 작업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약간 정체기나 침체기가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저는 우트는 뭔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 이제 우트를 시작하셨을 때 작업적으로 달라진 점, 프로세스도 좋고 혹은 결과물을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그런 게 있을까요? 받는 일의 규모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경계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부에서만 일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정말 바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하고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큰 거를 이제 규모가 생겨서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프로세스도 좀 나눠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어디까지를 정리했고 이 친구가 그러면 이 트래킹하는 것도 조금 내부적으로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줘야겠다를 좀 스스로 공부는 하는데 아직도 그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작업 아웃풋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초반에는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신뢰감이 생긴 친구한테 좀 할애를 하면 제가 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큰 작업을 할 때 제가 뭔가 하나를 잡고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를 크게 보는 게 좀 놓쳐지는 게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그냥 제가 잡으면 당연히 더 빠르게 잡겠지만 이거를 할 바에 그냥 좀 더 시간을 주고 제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신경 쓰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의지하는 파트가 있나요? 없으신가 보다. 근데 물론 각자가 그 잘하는 분야가 무조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맡기려고는 해요. 뭐 기획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모델링을 더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둘만 그냥 있는 채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프로젝트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완성이 될까라는 게 감이 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많은 이제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 약간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좀 훨씬 더 능숙해졌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 관리라던가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게 감이 훨씬 더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능숙해졌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손꼽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하는 작품. 저는 캐릭터 작업이랑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3D 아이콘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캐릭터 했던 것 중에서는 토스 캐릭터 예전에 만들었던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있고 토스가 3D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이제 작업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금융 관련된 다양한 그 기업들이 저희한테도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첫 번째로 벌쓴 토스 캐릭터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그래픽적인 모듈 이런 것들이 모든 레퍼런스 기초가 다 그 우트 작품이었던 거 기억이 그만큼 되게 뭔가 그 콜로서도 그렇고 첫 출발을 되게 항상 끌고 들어가시는 진짜 최초인 느낌.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레퍼런스 취급 받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핀터레스트 볼 때도 저희 작업들 나오면은 되게 기분 좋고.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롯데몰
그 하노이 지점에서 네, 봤어요. 백화점에 네. 그 튼 게 있거든요. 그 작업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열심히 인볼브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좀 욕심내서 막 후디니 써서 그룹 만들고 그리고 아트웍 1층부터 5층까지 다 신경 쓰고 기획도 좀 신경 쓰고 왜냐면 그때 롯데몰 담당자분께서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저희를 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무적으로 신경 안 쓰게 알아서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기획도 되게 열심히 해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합이 맞았구나. 그죠? 더 잘해주고 싶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 다 퇴근해도 전 이거 해결하고 가고 막. 되게 기술적인 시도들도 많이 보였고 네, 맞아요. 되게 넓은 화면을 저희는 어쨌든 모니터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맞아요. 되게 그 밀도가 하나하나가 어쨌든 시리즈물로 나왔던 빌립 캐릭터가 빌리프. 네. 항상 예.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돼 있으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네. 그 작업은 어떻게 해서 연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그때도 그치. 제가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연간 작업을 토스도 처음에 3D 시스템을 잡을 때 했었지만 그건 영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캐릭터는 사실 그 슈퍼픽션 2D 캐릭터가 있고 그걸 3D화 해가지고 저희가 세계관을 만드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영상이 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좀 안배를 해야 돼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게 여기서 얘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행동을 하면 좀 안 맞으니까 스토리가 어색하니까. 네. 네. 세계관? 네, 그런 게. 세계관이라는 작업과 연작을 하시는 건 이제 그게 처음이셨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걸 기다리셨군요. 네, 그 캐릭터 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좀 아쉽기는 해요. 그 캐릭터를 더 재밌게 잡을 수도 있고 막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한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캐릭터로 실제로 막 만들어서 대형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만든 씬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뭐 오 마이 갓. 그거를 이제 네, 미션을 만든 하고, 거예요? 네, 오. 그런 거 보면 또 재밌고 어디 가도 그게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도 나오고 하니까 웹에서도 지도 만들고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 되게 재밌었어요. 재작년에 명동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작업을 네. 했을 때 뭔가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프로젝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이뻤잖아요. 네.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그래서 다 직원분들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보고 하는데 되게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는 쉑쉑버거 만드셨었을 때 초반 작업이죠. 초반 작업. 그때 아마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대학생의 그 꿈을 한창 가지고서 있을 때 네. 나도 이런 룩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몇백 번이고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그 네온 사인 같은 것들 이렇게 차자차 켜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롤렛 뚜루루룩 돌아가는 그런 것도 그렇고 때깔도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추구하고 싶었던 그런 아트웍인데 추구하는데 또 내 실력으로는 또 안 나오고 약간 그랬던 이제 작업 중에 하나였었어가지고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한 작업물이었어요. 지금의 준모를 만든 좀 영향을 준 건 맞아요. 진짜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작업들이 쉑쉑이나 롯데몰 그리고 저 최근에 뭐 네이버 콜로키움 영상 있거든요. 네. 세로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거랑 빌리프 요것들이 그 다 뭔가 배려를 해주시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건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 했던 작업들이에요. 쉑쉑 때도 되게 젠틀하고 그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작가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인트로 부탁해가지고 인트로 박성우가 해주고 그때 저희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막 하고 너무 일손부족한 거는 박성우한테 부탁해요.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그렇죠. 2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저도 제 맘대로 한 것들에 애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운인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우투 세계관에 뭐 그 빈틈없고 인자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교육배 같은 이미지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약간 옷 차려입고 이렇게 가서 공손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를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웠던 클라이언트 분들을 분명히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럴 때 대응하는 거나 앞으로 이후에 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나 좀 꿈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인드나 아니면 좀 겪으셨던 그냥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는지. 진상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하냐? 뭐 어떤 마음을 가지냐,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하긴 하느냐. 한다고는 하긴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진상이었다. 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얘기죠. 네. 첫인상하고 달랐는데. 네. 근데 첫인상이 보통 맞더라고요. 느낌이 와요. 네. 진짜요? 그렇구나. 딱 전화 통화 몇 마디 해보면 네, 거기서 바로 나와요. 단어부터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미 많이 스터디해왔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은 그거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맞아요. 자기소개예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에. 예. 저는 누구누구고 어디에서 일한 누구고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겁니다라고 되게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온보딩 할 수 있게 네. 뭔가 일방적으로 그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힘든 프로젝트였던 경험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그냥 첫 전화에서 바로 티가 나요. 그렇구나. 요거는 몸속 경험을 사실 해봐야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위의 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문화가 없는 데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들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고 근데 아마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한 팀처럼 움직이자라는 거를 사전에 잘 세팅을 해놓은 경험이 있었던 클라이언트였다면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프리랜서 분들이 네. 그러니까 설득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냥 무조건 갑이 말하면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나마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그들도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들이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상 클라이언트야.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거칠게 나갈 거야. 잘 생각해.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서로 싸우자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프로젝트를 잘 끝내기 위해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방향을 더 제안을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좋은 파트너 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되게 단단해져요. 둘이 관계가. 오히려 싸웠다가 회복을 한 관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결국엔 잘 끝났고 그래서 사후방평을 제가 너무 아쉬울 경우에는 사후방평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이쪽은 우리의 잘못일 수 있겠지만 이건 너희 시스템의 문제야. 진짜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솔직하게 그냥 저는 좀 얘기해요. 거네요. 대박.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일단은 그 위에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저희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를 드리고 그게 맞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측 하나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잘 살아남으실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작품이 뛰어나면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요. 클라이언트의 그 대우도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작품이 좋을수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믿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되게 속 시원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카메라가 없습니다. 레드신이 있어가지고 하루가 좀 짧네. 클라이언트 잡을 위주로 하던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콕이죠.
이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개를 이제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약간 요리로 너무 비유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그런 디자인 관련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되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그 사업 중 하나가 이런 교육 서비스였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겠구나, 우리가 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일단 있었었고,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뭐 강사분들이 다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고 네. 스타 디자이너고 바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제작을 안 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퀄리티가 제 스스로 조금 아쉬운 게 있었었고, 저희 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작으로 먼저 제작을 촬영을 다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 경험을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막 같은 것도 출시할 때부터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되고 있고, 제 강의에서 예전에 약간 그 자막이 바로 안 달리고 한 몇 달 뒤에 이제 자막이 달렸었는데 그 자동 자막이었거든요. 오트 크리에이티브 모션 그래픽 저널리스트 박성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 발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자동 자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약간 슬로우 푸드처럼 약간 강의를 만들고 싶다. 네. 완벽한 상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COC에 있는 강의들은 이제 듣고 실망을 절대 안 하도록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게 좀 네.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좁고 클래스는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느낌엔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그렇게 넓은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쵸. 이 온라인 클래스를 어떤 경쟁력, 어떤 시장적인 상황 판단을 하셨기에 시작하시게 됐는지. 일단 사실은 그냥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레드 오션이라서 사업적으로 좋은 거라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도 물론 돈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이러면서 얻는 그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강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요. 예제만 봐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 100%가 완전 보여서 이제 그 예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그 강사분들을 섭외하기 전에 일단 가이드를 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직접 강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강의 퀄리티는 이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기준점이 되신 네, 거군요. 저희가 기준점이 되려고.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3번째 온라인 강의거든요. 네, 그러더니 너무 힘들긴 한데 그 오프라인도 저는 강의를 엄청 오래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강의도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찍을 때 정말 의욕이 넘쳐서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표현할 때 사실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제도 진짜 제가 제 작품 만들듯이 했거든요.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뮬레이션 강의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 잡는 것도 조금 전 이렇게 잡아요를 좀 선제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법 관련된 것도 정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강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저희가 뭐 강사기도 다들 이렇게 강의를 하시지만은 저희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인데 말이 너무 느리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설명을 잘 못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일관된 퀄리티로 좀 강의력을 퀄리티 컨트롤이 된 그런 서비스로 이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꼭 필요한 약간 좀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강의를 이제 강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약간 느낌인데 저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플러팅할 때 자꾸 이럴 거예요.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때 귓볼이 자꾸 간지러워. 그래서 저희 배속도 한 16배속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요? 각 강의의 그 영상 클립마다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바로바로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뭐 커뮤니티에 뭐 댓글 달거나, 네. 꼭 강사가 안 알려주더라도 같이 수업을 듣는 분이 뭐 알려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소통도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세팅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뿐 아니라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리 이런 것들도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코어 오브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로드맵 있는 이후에 어떤 정도까지의 단계로 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싶다? 일단은 짧게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그 분야 안에서의 그런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을 하려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분야의 뭐 모션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디자인 그 분야의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일관되게 높은 퀄리티로 좀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게 뭐 만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약간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그 학습 성취에 따라서 어떤 뭐 레벨업이 된다거나 포인트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런칭. 글로벌 일단 국내에 먼저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 인스타로 제가 예제를 미리 만들어서 올리면 외국분들이 자꾸 DM으로 외국 버전은 언제 나오냐. 정말요? 네,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근데 계속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예제 아니에요.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잉글리시 버전 플리즈 계속 이 DM이 할인된 와가지고 가격으로 꼭 듣고 싶다. 진짜 이 할인이 이제 끝나는데. 진심이네. 야, 허투루 사이드 잡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거는. 그죠? 네. 본격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저희도 조금 굳건하게 다짐 한번 해야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야 된다. 탈배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모 슈배모입니다. 슈베모에서 탈출해서 탈배모라고. 탈출. 저번엔 퇴배모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약간 탈출한 느낌으로 지금 표현하셨네요. 퇴사는 제 입장. 네. 여기는 퇴사자 탈출이구나. 입장. 탈배모의 입장. 앞으로의 우트는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일단 슈베모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버기나 이제 자이언트 엔트 급으로 이제 키워나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일 유명한 모션 그래픽 회사가 어디냐 이러면은 슈베모를 많이 꼽으시니까 저희가 일단 슈베모부터 따라잡는 게 목표입니다. 센스도 있으시다. 점수까지 갖추신. 회사 규모는 더 키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키울 생각은 많이 없어요. 그 스튜디오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네. 많은 인원으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막 돌린다던가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내실 그냥 다져서 소규모로 계속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늘 수는 있는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저희 성격에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작업을 못 놓고 있다 보니까 취준생들한테는 조금 슬픈 소식이네요. 그러네요. 네. 앞으로 좀 이 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저희 업 자체가 계속 공부해야지 살아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면 되지 않나. 이걸 계속 한다면 계속 공부해야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은 없으세요? 엄청 많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냥 뭔가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동기부여라고 해서 돈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작업을 제가 못하는 게 내가 이걸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물론 자기를 어필할 때는 뭐 팔로워가 늘어나거나 누구한테 그 홍보가 되려면 개인 작업만큼 좋은 효과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워낙 벌려놓은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에너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이게 돈이 안 걸려 있을 때 이제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이제 회사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출을 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뭐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직원들을 어쨌든 우리가 그 한 배 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과 관련된 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상훈 실장님은 어떤? 저는 약간 그 재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디자인 작업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은 저는 디자이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은 재밌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 뭐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시간에 쫓긴다거나 이런 게 힘든 거지 디자인 자체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느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좀 내가 재밌어하는 그런 작업들, 잘하는 작업들을 이제 스타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나 스스로 이 업이 재미있어질 수 있는 노력들을 또 사실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영원히 내가 얘한테 사랑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내 사랑이 단단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또 멘탈도 내가 스스로 그거를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운동을 하시는 것들도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을 오래 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밑거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희 채널은 모션 그래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에 일하는 분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해주실 게 있다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졌습니다. 피드백 주시듯이 T한테 되게 어려운 그런 지금 F가 되기에 지금 기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들었던 답변이랑 좀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디자인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너무 이렇게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것들 재밌게 만들어가면서 좀 디자인 하는 그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많이 경험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조금 끈질기게 매달려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거 따뜻하지가 않은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저 워라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차갑네요. 논란될 수 있겠네요. 저희는 물론 야근 수당과 야근도 이번에 야근도 없었고요. 저희 해에는 올해는 맞아요. 별로 없었는데 올해 진짜 너무 진짜 거의 없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일적인 걸 떠나서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뭔가 삶하고 뭔가 일하고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쉴 때도 저도 모르게 이거 왜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보는 거라든지 와 저거 이쁘다 나중에 영상에 저거 써야겠다 하면서 찍어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삶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구분 짓는다는 게 나 일할 때 말고 이거 신경 안 쓸 건데 하면은 사실 크리에이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또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구분지어서 나는 뭐 재밌게 놀 거야 이때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일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좀 자기가 하는 일을 아예 분리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입부에 저는 일을 좀 분리한다. 다시 도입부 멘트 다시 따야겠는데. 그건 일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심지어 사진도 되게 이쁘게 찍으시잖아요. 뭐 좀 그런 거 저는 그거 되게 감동받으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 뭔가 어떤 디자인 외에도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디자인적인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는. 근데 뭘 하셔도 디자이너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내버려둔다기보다 사실은 그냥 대충 찍어도 되잖아요. 사실 추억 기록용이면. 근데 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이쁘게 자녀들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뼈자이너시구나 이걸 느껴요. 뼈자이너.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재미를 꾸준히 찾으려면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고 이거를 이 재밌는 걸 굳이 분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내가 삶에 그냥 녹아들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을 찾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꾸준히 업과 이 관심사와 재미를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테니까. 그리고 진짜 재밌으면 고민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맞아요. 이거 내가 왜 재밌어야 되지? 막 이런 내가 문제인가? 세상이 문제인가? 클라이언트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을까. 그 젊을 때 지금도 훨씬 저도 젊지만 그 대학생 때 그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전 모션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막 용을 이렇게 모델링을 배웠는데 그걸 용머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침이 온 거예요. 전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계속 남아있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트의 되게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봤고 정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서 너무 기뻤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다 좋은 영감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다 그죠?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죠? 시즌 한 5쯤에 한번 다시 나와주시면